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싸움을 멈추는 마법의 한마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는 곧 갈등 관리. 연락 문제, 데이트 빈도 문제, 집에 데려다 주냐 마느냐의 문제, 경제관념의 차이, 종교 문제. 연애를 하다 보면 싸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별에 이르기도 해요.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려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엄청 중요하죠. 오늘은 싸워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마법 같은 한마디를 알려드릴게요. 실험실에서의 결투. 버클리 대학의 에이미 고든 교수는 커플이 싸우고 나면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71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고든 교수는 커플들에게 현재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어보고 이와 함께 평소에 자주 싸우는 문제 3가지를 적어내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연락 문제, 두 번째 돈 문제, 세 번째 이성 문제 등등. 그러고는 커플들에게 그중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해서 대화를 하게끔 했습니다. 대화를 끝낸 커플들은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관계의 만족도 설문에 응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싸웠으니 당연히 모든 커플의 관계 만족도가 떨어졌겠죠? 해결이 아닌 이해. 흔히 사람들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됐는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관계 만족도 4점 만점이에요. 갈등이 해결됐을 때는 3.47점, 갈등 해결이 안 됐을 때는 3.41점으로 나왔어요. 즉, 갈등 해결 여부는 관계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죠. 관계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는 다름 아닌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였습니다. 관계 만족도 4점 만점인데 날 이해한 것 같아 라고 느끼면 3.91점, 날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3.1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이해해준다고 답한 사람은 갈등을 겪기 전보다 관계의 만족도가 더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된 거죠.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지금보다 연락을 더 자주 하길 원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자친구는 상대가 연락을 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최근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 남자친구도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더 자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줄어든 연락에 여자친구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을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결국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마법의 한마디.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싸워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마법의 말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로 이 한마디예요. 고든 교수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확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은 후에 조사를 했는데도 오히려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커플이 될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년간의 연구로 증명된 과학적인 연애 심리 유형인 두 분의 애착 유형을 알아보는 거예요. 커플의 애착 유형만 알아도 평소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연애 유형 3가지. 첫 번째, 불안형, 애착 유형. 불안형은 연애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회피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인과 가까워질수록 관계에 더 얽매이고 자신의 영역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상대와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면 자기가 불편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세 번째, 안정형 애착 유형. 이 유형이 안정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연인에게 집착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한 친밀감을 불편해하지도 않아서 연인과의 친밀감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애착 유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용서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 지난 영상 연인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용서가 반복적인 잘못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자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용서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용서를 하는 것은 분명 반복적인 잘못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루치스 교수는 용서를 하는 것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루치스 교수는 실험을 위해서 70 이상의 신혼부부를 모집하고 무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루치스 교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기간 동안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했는지 여부도 물어봤고 현재의 자존감은 어떤 상태인지 물어봤죠. 5년 후 결과를 살펴본 루치스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특정 상황에 놓여있을 때 자존감이 더 낮아진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루치스 교수는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배우자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해준 사람을 잘 배려한 경우에는 자존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죠. 문제는 배우자가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였어요. 배우자가 용서한 사람을 잘 배려해주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5년 뒤 자존감이 무려 30%나 깎였어요. 자신은 상대방을 좋은 의도로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실험을 진행한 루치스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인 상대방의 태도는 자존감에 영향을 끼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느끼게 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의 기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용서받은 상대방이 배려한 태도를 보이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또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자존감도 향상되고요. 건강하게 용서하기. 용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용서하기보다는 똑부러지게 서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먼저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더 용서해주고 더 배려해주는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결과겠죠. 지금까지 싸움을 멈추는 마법의 한마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